그동안 권력의 방패막으로 국민들과 대치하며 가슴 아픈 역사를 만들어온 경찰. 주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민생 치안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됐는데, 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 요인을 없애고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찰의 패러다임도 전환, 주민들의 수요와 참여를 기반으로 탄력 순찰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공동체 치안 현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다를 만들어가는 국민 주권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안진걸 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주권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세 번 방송을 해보면서 현장을 다녀보니까 확실히 지난 정부에 비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시행하는 과정이 국민들 중심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국가폭력의 현장과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를 찾아갔었는데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과거를 치유하고 좀 더 나은 나라로 가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예,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을 꼽으라면 누구라도 아마 경찰을 꼽을 것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경찰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 치안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그동안 너무 시국사건에 과잉 대응하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에서, 경찰폭력에서 많은 분들이 숨지기도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대표적으로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폭력 진압,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고 백남기 농민 어르신의 사망 사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경찰이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나 노동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민들은 경찰이 시국 사건보다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경제 적자들, 신체 약자들에 대한 잘못된 범죄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용산 참사 같은 일, 오욕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살려고 올라갔던 철거민들을 싸늘한 죽음으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다행히 최근 경찰이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진상을 밝혀냈고, 또 국가의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직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남일당 빌딩을 점거한 농성장에 특공대 투입을 지시합니다. 용산 참사는 서울 용산 재개발 사업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사건인데요. 참사 발생 10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벌써 빨리 쏴! 그 막판에 진짜들 다 나왔어요. 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우리 지금 기업 물리 앞으로 나온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병력 물건을 전부 다 가져가세요. 전부 다. 이병렬 이거 지금이기 때문에 물론은 소화가 안 됩니다. 소방이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팬통이기 때문에 물론 소화가 안 됩니다. 당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던 현장. 참혹한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형 빌딩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생존 철거민과 유가족들은 10여 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사건 발생 3주 만에 철거민의 화염병 사용을 화재의 원인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찰의 과잉 진압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철거민 대책위원장과 용역업체를 기소했습니다. 인재 공사 이루어진 건 봐도 얼마나 당시에 다급하고 황당하게 했는지.
원통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 돌아가신 분 중에 가장 고령이시죠. 그 이상님 씨라고 선생님. 네. 여기서 한 30년 동안 한강갈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레아우프로에서 네. 자녀들과 함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아버지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들 아들은 구속시키고 구속되고 정말 잔인한 네.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분 유품으로 용산구청 공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용산구청 공문이 내용을 유추해보면 이분이 그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여기 개발 사업에 문제가 많고 세입자 보상 협의회를 하게 돼 있는데 한 번도 보상 협의회를 안 했다. 그러니까 보상 협의회를 한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를 내달라라고 그 민원을 넣으셨나 봐요. 그것에 대한 회신 공문인데 보상 협의회가 없었다고 관리처분인가를 미룰 수 없다라는 일종의 거절의 공문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품에 품고 막내에 올라가셨다가 사망하신 건데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반 지나서 그 관리처분이 무효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그러니까요. 나버린 거죠. 그 막루도 우리가 보기에도 겉에서 봐도 좀 허술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네. 퍼포먼스 농성으로서 생존권을 호소한 건데 진압이 아니라 구조를 했어야 했다. 네. 허술한 막내였기 네. 때문에. 지난 9월 5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 참사 사건이 안전대책 없는 과잉 진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용산 사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고, 그래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다시는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요. 경찰은 정권의 방패막이 아닌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참혹한 고통과 너무나 억울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폭력적인 재개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재개발의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갈등이 언제나 생길 수 있는데 국가 권력이나 검경이 국민을 보호하고 중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강자편에 서서 죽게 만드는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엄청난 교훈을 남겼는데 맞습니다. 지난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활동해 오셨는데 사실 근본적인 변화는 없거든요. 여전히 이 개발은 이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 또 이런 참사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 정책이 바뀌는 건 막 엄청 문제가 또 발생해야지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어쩌면 이런 재개발과 관련된 갈등이 조금은 잦아들었을 때가 이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번에 경찰 조사위 결과로 어쨌든 경찰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고들을 내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현장에서 경찰의 개입은 용역폭력을 철저히 감시하되, 그렇죠. 이 철거민들의 농성이나 시위에 대해서는 이들의 협상과 중재에 대한 시스템도 마련해야 네. 되고, 일방적인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스템 마련들을 제안하기도 한 거거든요. 전 그렇죠. 그게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방금 보신 대로 용산 참사는 정말 끔찍한 국가폭력, 경찰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철거민이 5분, 또 경찰관이 1분 희생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야 되고, 관련자들이 또 엄벌을 받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확실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경찰이 국민이 아닌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건 바로 국민들도 불행하지만 경찰들도 불행한 일이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시위 자유가 굉장히 많이 침해됐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안 소장님도 많이 불려다니신 걸로 아는데요. 네, 쑥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만 해도 한 20이 넘는 검경의 소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환받은 사건을 보면 다 시민들이 억울해서 모여서 외쳤던 현장을 시민단체들이 도우러 가고 연대하러 가는 자연스러운 현장이었거든요. 무슨 물리적 충돌이 있었거나 격렬한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그냥 마구잡이로 체증하고 소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예전에 비해서는 집회 시위가 조금 더 잘 보장되고 있고, 경찰의 마구잡이 체증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경찰이나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지금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비정상적 일들이 정상화되어야 되는데요. 집회 시위 권리, 기본권인 이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나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경찰 본연의 임무인 민생 치안에 힘쓸 수 있는 이런 과거사를 벗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찰한테 요구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것입니다. 시사건이나 집회 시에 너무 과잉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는 억울한 국민들도 잘 보여주실 것을 바라면서요. 그리고 동시에 사실 지금 이런 강력범죄 사건들 나오면 우리 국민들 모두들 불안해 하시거든요. 특히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신체적 약자들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자행되는 강력범죄. 이거 사전에 반드시 제대로 예방하고 근절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찰도 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경찰이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홍은파출소. 그동안 경찰은 자체적으로 범죄 분석을 통해 특정 장소를 지정해 순찰을 해왔는데요. 많이 있으니까 빈집털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순찰의 패러다임을 전환,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탄력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력 순찰은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순찰 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파출소에서는 주민들이 요청한 순찰 지점을 매월 분석해 순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홍은 파출소의 경우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청한 160여 곳을 탄력 순찰 장소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장소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순찰 도실 때 어떻게 보면 뭐 주민들이 요구하고 뭐 이런 상황들인가 보죠, 이런 게? 예, 맞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그 문화소공원 건너편에 사시는 주민이 그 공원에서 누수자들이 맨날 술 먹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고충을 털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갖고 저희가 탄력 순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탄력 순찰로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제동에 있는 쌈지공원. 인왕산 자락에 있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주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학교와 가까워 등하굣길 학생들이 들러 불량한 행동을 많이 해 주민들의 순찰 요청이 잦은 곳 중 하나입니다. 지혜야, 너가 여성 화장실 점검 좀 해봐. 여성 안심벨 점검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안심 비상벨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홍은파출소에서 점검 중입니다. 예.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은 시행 1년 만에 34만여 명의 국민 목소리를 실제 치안 정책에 반영했는데요. 탄력 순찰을 통해 국민들의 치안 관심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무동기 범죄 이런 것들이 공동체 치안이 약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그런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거에 착안을 해서 우리 패러다임을 좀 공동체 치안을 좀 건강하게 강화시켜서 예방 치안을 함으로써 조금 더 국민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안전된 나라, 안전된 국민을 위해서 그런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꾸게 된 게 이 공동체 치안으로 가게 된 이제 배경입니다. 주민들의 순찰 수요가 많은 곳은 하루에 2번 탄력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순찰 나가실 거예요? 지금은 저희 관내에 개미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좀 신고 다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로도 또 형성되어 있고 관광객도 많이 오다 보니까 치안 수요가 좀 있는 곳이다 보니 여기를 이제 탄력 순찰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 지역 중 하나인 개미마을. 200여 가구, 40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인왕산 등산로 입구에 자리하고 있어 외부인들의 출입이 많습니다.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우려도 있는데요. 홍은파출소는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찾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다가 이곳은 사회 기반 시설 대부분이 열악할 뿐 아니라 곳곳에 빈집도 많이 있는데요.
때문에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딴 데 돌아볼까? 서울경찰서 홍파쪽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95회였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 지금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요구했던 이런 장소를 순찰을 해서 앞으로도 범죄가 없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님 저희도 자주 돌고 할 테니까 또 그때마다 인사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또 막 파출소에 요구하면 뭐 적극적으로 순찰 많이 하고. 파출소에 그 요구하면 고마우지. 왜냐면 저기 공중 화장실인데도 이렇게 비상비리 있어. 땅 묻으면 거기서 딱 이제 그 얘기 와요. 뭘 도와드릴까요? 금방이에요. 금방 오셔요. 서대문 홍제동에 있는 청가물 도매시장, 인왕시장 350여 점포가 오순도순 자리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중에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홍은 파출소는 지역 주민과 협력해 자율방범대 탄력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월부터는 인왕시장 상인의 안전봉사대와 MOU를 맺어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간에는 이런 데가 위험해요. 이런 데가 위험해. 인왕시장 상인의 안전봉사대는 일주일에 한 번 공원이나 공사장과 같은 외진 곳을 순찰하는데요. 순찰을 통해 지역의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점검해 파출소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치안 활동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나 이게 어떻게 이래서 나가지? 아유, 괜찮으세요? 아, 그래도 이뻐. 아직 할머니 아직 뭐 정정하시면 좋은 건지 뭘 그래야. 아니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운데. 83살 드신 할머니이신데 그 막내딸한테 주려고 만들어놓은 그 다이아 반지 400만 원짜리하고 현금 한 75만 원하고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적을 했죠. 그래서 3일 만에 그 집 앞에서 검거를 했는데 반지 그 셋째 딸한테 넘겨줄 거를 찾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셋째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아주 저로서는 아주 흐뭇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탄력 순찰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인데요. 탄력 순찰 요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순찰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 안전도가 높아졌습니다. 요새는 좀 많이 없어졌는데요. 얼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 주변에 이렇게 뭐 금품이나 아니면 이렇게 물품 같은 도난 사고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신속하게 검거하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이후로는 요새는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강도, 강간, 살인 이런 강력 범죄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영학 여중생 살인 사건,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 광주와 부산에서 있었던 여고생 폭행 사건 이런 범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범죄들이 주변에서 발생한다. 국민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예. 뉴스에 그런 강력범죄 한번 나오면 사실 가족들, 지인들, 또 우리 이웃들이 당할까봐 다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 경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두려움을 덜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경찰이 시국 사건에 너무 과잉 대응하고 또 민생 치안에는 소홀히 따른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으로 주민들이 직접 구성하고 활동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셉테드나 아니면은 탄력 순찰 같은 다양한 형태로 지금 또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이른바 공동체 치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고 하죠. 예, 경찰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보호하기에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도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네에서 살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어둠침침해서 무섭고 또 실제로 그런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곳을 아주 밝게 만들어서 아예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효과적인 대응이라든지 공동체가 가진 여러 역량을 동원해서 범죄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고 또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치안이거든요.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공동체 문화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주동 주민센터의 나눔 공간인데요. 주민들은 이곳에서 식사도 함께 만들어 먹고 지역의 대소사도 의논합니다. 서울에서 15년째 생활하고 있는 전말숙 씨.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대주동은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은 범죄 취약 지역 중 하나인데요. 또한 학교 주변이 어둡고 침침해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과 경찰서에 꾸준히 환경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 와서는 뭔가 좀 삭막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뭐 치안이 좀 불안했다 그러나 한 15년 전만 해도. 그리고 그때는 또 경찰하고 안 가까웠으니까 또 더 멀게 느껴졌고,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제 딸아이가 어렸으니까 사실 이렇게 바깥에 혼자 내놓기가 불안했어요. 특히나 이제 또 뭐 바바리맨 이렇게 또 간혹 돌출되기도 했었고. 은평경찰서는 구청과 협의를 통해 이곳에 지난 7월 범죄 안전 환경, 이른바 셉테드를 설치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셉테드는 디자인을 통해 환경 개선을 하는 것으로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약화시키는 사업인데요. 지난 2016년부터 경찰서마다 범죄 예방 진단팀을 꾸려 범죄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셉테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나 천장, 벽면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 효과가 아주 큰 걸로 지금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범죄 예방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CCTV와 비상벨, 벽화, 조명인데요. 이곳에는 어두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명 7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신고자의 영상이 보이는 비상벨도 설치했는데요. 말숙 씨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치 전부터 후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약간 어른들이 누르기에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장난칠까 봐서 그랬는데 이거 다 보이니까, 영상이 보이니까 영상 때문에 함부로 누르지를 못해요. 옛날 거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이게. 실제 영상 비상벨을 누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도 해봅니다. 네, 여기 관세센터인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은평경찰서에서 여기 점검 좀 나왔습니다. 은평경찰서에서 점검 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없네요. 예, 수고하세요. 여기 학교 주변 학생들이 많아요. 골목에 어두웠거든요. 여기 등이 없어서. 근데 이제 어두우니까 저 앞집에 바바리맨이 나타나서 이제 애들이 놀라서 이제 제가 그걸 건의를 했더니 이걸 전부 그 보안등을 하나 설치해 주셨고요. 그 비상벨을 하나 설치해 주셨고, 첫째 이 도로를 밝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 공동체 치안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인데요. 모든 경찰서에 범죄 예방 진단팀을 배치해 범죄 취약 지역 파악은 물론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 달 평균 이용객이 1억 명이 넘는 편의점. 경찰청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편의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사건이 있었을 때는 112 긴급 신고를 편의점 결제 단말기에 긴급 신고 기능을 추가해 긴급한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심야 시간 홀로 근무해야 하는 편의점 근무자들이 보다 손쉽게 위급 상황에 신고할 수 있게 됐는데요. 편의점 근무자들이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만 3천여 곳의 편의점에 신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동안 1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 어두운 시간대에 점포에 이제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 점포를 많이 방문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포스 긴급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경찰이 필요하시거나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시에서도 저희가 이제 긴급 시스템을 포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비상벨 작동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점장님이 여기 CCTV 여기
카운터에 있는 대로 꼭 비치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CCTV 작동도 수시로 점검하시고요.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연계해 치안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물론이고 우리 민간 단체 시민들과 기업들까지 나서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 치안이 잘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장을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경찰이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시국 사건에 과잉당하는 일, 집회 시에 나오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아예 없어져야 되고 오히려 경찰의 역량이 우리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반사회적 범죄, 강력 범죄를 사전에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집중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당부드려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는 과거사처럼 국가가 국민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테고요. 이런 일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감시, 관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경찰관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도 경찰관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바로 그러한 존경과 존중은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민생 치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경찰관 선생님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앞으로 국민 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는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게 나라다라는 현장으로 출동해서 생생한 목소리 듣고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